미국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K9의 사격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만간 미국에 우리 K9 자주포가 수출되어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마치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김칫국 드링킹이다, 설레발 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K9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고 그렇게나 합리적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이 무기를 사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1초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동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 발트의 3국 중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에스토니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튀르키예,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 떠오르는 아시아의 군사강국 인도, 이렇게 나열하기에도 숨이 차오를 정도로 많은 나라에 이미 우리 K9 자주포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의 나라 호주에서 우리 레드백 장갑차도 독일의 자랑이자 전 세계 최고의 장갑차라고 불리던 링스를 제치고 수출 물량을 따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방산 황금기에 살고 있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는데요. 무려 세계 최강 육군인 미군이 우리나라가 만든 K9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며 드디어 우리 K방산이 전 세계 탑5가 아닌 탑3에 들어가는 날도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인 것입니다. 미 육군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독 포병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사거리가 떨어지는 화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이 사용하는 155mm 자주포인 M109A7은 포신의 길이를 의미하는 구경장이 39로 우리나라의 K9A1이나 독일의 판저하우 비츠 2000 등 서방의 다른 자주포들이 사용하는 52구 경장보다 짧아서 그에 따라 최대 사거리도 짧습니다. 미 육군은 올해 초까지 포병 현대화를 위해 58 구경장포를 탑재하여 사거리를 최대 70km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사거리 연장 곡사포 사업 ERCA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포탄 발사 시 포신 마모가 너무 심해지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시제품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미 육군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개발품을 도입하기로 방향을 바꾸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2024년 11월부터 SPHM이라는 자주포 현대화 구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주포 현대화로 불리는 이번 구상은 취소된 사거리 연장형 곡사포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자주포 시스템에서 기동성, 생존성, 신뢰성, 물류 지원 및 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숙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거리와 사격 속도를 높여 포병 치사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기타 거래 계약을 통해 체결한 금액은 현재 최종 후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5개 업체를 통틀어 400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SPHM 시연을 위해 미 육군이 1차적으로 선택한 5개 업체는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 BAE 시스템즈 보포스, 하나 디펜스 USA,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USA,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SPHM에서 경쟁하는 업체별 제한은 차륜형과 궤도형 자주포가 모두 있습니다.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은 복서 차륜형 장갑차 셰시 기반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제한하고 있고 BAE 시스템즈 보포스는 볼보 A32 6x6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 아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USA는 K9A2 자주포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는 KDNS와 협력하여 피라냐 중임무 수송 차량에 통합된 AGM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LB 시스템즈 USA는 6x6 또는 8x8 구성의 타트라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하는 아트모스 2000 차륜형 자주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ERCA가 중단되면서 포병 현대화가 급박해진 미 육군은 과연 어떤 자주포를 선택할지 아직 100%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주포를 선택하던 그 제품은 앞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 장전 장치와 무인화가 돋보이는 우리나라의 K9A2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주력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5개의 업체 중 그 가운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모델은 이번에도 역시 독일의 RCH-155 자주포와 우리 K9이 남아 최종 결승전에서 대결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RCH-155 자주포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개발한 자주포로 복서 장갑차에 AGM 모듈 포탑을 통합시킨 것인데요. 이번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한 자주포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자주포로 뽑히게 된다고 볼 때
한국과 독일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의 RCH-155 자주포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9A2 자주포를 제치고 독일의 RCH-155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이 최근 독일 자주포에 차대로 사용되는 복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회 질의에서 헌팅던 보수당 의원인 벤 오비즈 제티는 국방부 차관에게 복서차대의 성능 미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포탑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복서차대는 전투력 및 무장력이 매우 뒤처지며 RCH-155가 아직 실전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의 복서와 워리어와 같은 주요 전투 차량들이 장기적인 군사 전략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CH-155의 도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조급했다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사들도 최근 보도되었는데요. 러시아발 기사였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타스에 따르면 RCH-155가 자랑하는 이동 중 발사 능력은 이후 조준을 복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할 때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약을 넣고 장거리 발사 시에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장약을 넣고 장거리 사격을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독일이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RCH-155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홍보 영상에서조차 목표물에 대한 타격 보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서차대가 지니고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호주의 경우 복서차대에 렌스 포탑을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포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 피스트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막이라는 험지에서는 차륜형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형보다 접지 면적이 부족하여 진흙이나 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가라앉거나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높은 데다가 무게 역시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눈이나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서 취약합니다. 이러한 차륜형의 한계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나 북유럽의 설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하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K9은 설원에서도 그 어떤 험지에서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시원하고 후쾌하게 달려나가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주포를 가지고 미 육군은 미국에 있는 여러 시험장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우리 K9이 독일 자주포를 누르고 현재 가장 유력한 최종 선정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미군 내부의 소식이 보도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최근 애리조나 유마 실험장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엄청난 성능이 보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군은 최근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는 차세대 스마트 포탄을 개발하여 그걸 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해외 군사 매체 아미레터 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2024년 8월 K9 썬더가 레이시온의 M982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연장사거리 155mm, 포병 발사체와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무려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하여 50km 떨어진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써 K9은 엑스칼리버, 유도무기가 작동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A2가 가장 앞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미 육군은 ERCA 사업이 좌초되면서 최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신뢰성인데요. 보다 검증된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K9은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엑스칼리버를 노르웨이군에 수출하기 위해서라는 노림수가 있기도 하지만 이 테스트가 의미 있는 것은 이미 북유럽은 물론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나토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은 K9이기 때문에 나토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나토 지분은 예산 지원 분야에서 22%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율입니다. 즉 나토에서 자주 쓰는 무기는 무엇보다도 곧 미국과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국도 긴박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9A2는 최근 영국에서의 전시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분당 최대 10발의 발사 속도와 크롬 도금이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 155mm 52구경 축포는 포신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렸고 포탑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요구사항을 3명으로 줄였으며 비상시에는 승무원 2명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이미 수차례 물거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 미국은 무엇보다도 성능의 신뢰성을 먼저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국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개발해놓은 엑스칼리버는 어떤 무기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레이시온과 BAE 시스템스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155mm 구경 지능탄 겸 고폭탄으로 외형적으로나 크기는 일반적인 155mm 자주포와 똑같아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K9 자주포 같은 장비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엑스칼리버의 진가는 발사한 뒤 하늘로 날아간 이후 발휘됩니다. 발사 시에는 보이지 않고 숨어있던 날개들이 펼쳐지고 또 그 날개들이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찾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이 포탄 안에는 GPS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적의 GPS 좌표만 찍어주면 혼자 알아서 그 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폭발합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이 날개 덕분에 기존 자주포 포탄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사거리를 늘려주고 게다가 오차 범위 2.4m라는 정확도까지 얻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드론이랑 비슷한데 미군이 미래지상전에서 크게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스마트 무기입니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신기한데 날개를 까딱까딱 움직여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최대 고도로 상승해서 행글라이더 마냥 천천히 활강하여 떨어지면서 최대 사거리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제블린처럼 적 전차 위에 수직으로 내리꽂아 대전차 목적에 탑 어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포탄입니다. 이 놀라운 포탄인 엑스칼리버는 원래는 XM2001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에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전 세계 최강 미육군이 현행 팔라딘의 뒤를 이어 앞으로 미육군의 중추가 되어주길 기대하며 개발하던 차세대 자주포였는데 엑스칼리버는 바로 이 크루세이더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차세대 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 자주포 개발에 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 개발 취소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원했던 스펙이 좀처럼 나오질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엔진은 최대 출력이 1500마력에 지상에서는 시속 65km 이상 달릴 수 있으며 또 야지에서 48km 이상 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400km 이상 연속해서 달리며 무엇보다 분당 최대 12발 이상 발사가 가능한 데다 차체 포탑을 전 자동화시켜서 기존 5명 운영했던 것을 무려 3명으로 대폭 줄여버리고 그 자리에다 더 많은 포탄과 전자장비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 미군이 목표로 하는 스펙이었습니다. 미군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던 것일까요?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개발은 번번이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의 K9A2의 스펙이 딱 미군이 원했던, 즉 우리 K9은 미군이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미국은 그럴 바에는 그 비싼 돈을 들여 새로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그 스펙이 똑같은 한국의 K9A2를 그냥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크루세이더의 개발 계획이 취소되며 무용지물이 될 뻔했던 전설의 자주포탄 엑스칼리버는 이미 세계 자주포 무대에서 슈퍼스타인 우리 K9과 함께 궁합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애리조나 유마의 테스트는 한국의 K9과 엑스칼리버 포탄이 얼마나 서로 잘 맞나 그 궁합을 실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우리 K9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완벽하게 잘 맞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5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었는데 K9은 엑스칼리버를 발사하여 무려 오차 범위 1m 내에서 목표물을 완벽하게 적중한 것입니다. 또 희뿌연 사막이든 북유럽 설원이든 간에 잘 달리고 잘 쏘고 고장도 나지 않는 데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게다가 미래의 자주포를 위해 개발된 신형포탄 엑스칼리버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낼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애리조나 테스트 결과를 보고 감격한 미 육군은 지금 우리 K9으로 미군의 차세대 자주포 군단을 구성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K9 자주포를 미국의 초대형 트럭 회사인 맥사의 트럭에 결합시켜 차륜형 K9 자주포로 운영하는 것까지 한화와 의논 중일 정도로 우리 K9 도입에 진심인데요. 이번에 한화가 손을 잡은 맥사는 미육군에 전술 트럭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화와 맥사는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화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사의 방탄 전시 트럭을 베이스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 차륜형 자주포의 강자 독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의 폭주는 이제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K9이 공산국가인 베트남에도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진짜 우리 K9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내친 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개량한 호주 AS9 헌츠맨 자주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X 등에 따르면 한국 방산 소식을 다루는 하쿠 메이스는 지난 12일 X에 AS9 헌츠맨 시제품을 실은 차량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AS9 헌츠맨은 K9을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K9은 지난 2020년 9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최종 협상 끝에 이듬해 말 9,3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기 생산을 위해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기지도 건설했는데, 지난 8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양산할 예정으로 본격 생산을 앞두고 국내에서 개발한 AS9 헌츠맨 시제품이 거리에서 목격된 것입니다. 육상 접경 지역이 없는 섬나라 호주가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호주는 중국을 포위하는 4개국 연합체인 쿼드와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오커스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한국이 자랑하는 궤도형 자주포뿐 아니라 독일이 내세운 것과 같은 차륜형 자주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했습니다. 한화는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도 만들어 두 가지형을 모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의 K9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따내면 최소 천문학적인 수출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K9 자주포가 미국에 진출하면 이제 독일을 제치고 한국 자주포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껏 주가가 치솟고 있는 K9은 물론 K방산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